네, 김치영입니다. 일주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좋은 데 다녀오셨나요? 근데 시장이 그냥 네.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맞아요. 계속해서 시장 보면서 시장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시니까 또 다행스럽게도 시장이 좋아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안심을 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은 아직까지는 또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것들을 또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할지 도움 말씀 들어보는 시간 네.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부의 이웅찬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도 또 코스피 기준으로 보자면은 지난주에 120일 이평선을 지지를 하면서 반등을 하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수의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는 일단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반등 국면이 조금 이어질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700에서 반등하는 것들은 좀 약간은 이제 좀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2,700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런 지지선들도 되게 많았고 좀 과매도 그런 느낌들도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2,700 정도까지 내려가면 코스피 PER로 9배 초반, 선행 12개월로 한 9.2배 정도까지 내려가거든요. 이러면 네. 사실 밸류에이션 매력도 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앞으로도 이 반등 구멍이 계속될지 생각해 보면 거의 또 코스피 지수가 또 반등을 또 잠깐 해가지고 거의 2,800 또 네. 가까이 왔어요. 음. 그리고 이번 주부터 글로벌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FOMC부터 시작해가지고 월 초에 그럼 ISM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그리고 빅테크 실적들까지 있고 그 다음에도 3월에 경기 불확실성 그리고 정치 불확실성은 또 우리가 11월까지 해소하기 어렵다는 걸 생각을 하면은 코스피가 그래도 2분기 말 3분기 초에 상승세를 좀 마무리하고 다시 박스권으로 복귀한다 정도로 큰 그림에서는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FMC 회의도 있지만 주요 기업 실적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인텔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주가 좀 불안했던 게 이른바 M7 IT 업체들에 대한 불안감 아니었겠습니까? 이대로 계속 실적이 좋아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 아닌가 이런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잘 나와줘야 되겠고 사실 그걸 예측하기는 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이제 실적으로 확인해야 될 상황이긴 한데 우리가 지난주에 증시의 조정을 불러일으켰던 이제 알파벳의 이제 실적에서 우리가 조금 확인할 사항들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구글 알파벳에서 AI에 대한 투자 그런 그 캐펙스 부담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사실 AI로부터의 수익은 사실 잘 이제 조금 멀어 보이잖아요. 네. 수익은 조금 멀어 보이고 캐펙스 투자는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AI로부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 이제 돈을 벌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경기라든지 글로벌 경기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데 글로벌 경기는 특히 미국 경기는 2분기를 피크로 조금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AI 투자는 계속될 것 같고 AI로부터의 수익은 조금 멀어 보이고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계속 수익성을 확인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빅테크가 사실 싼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과연 그렇게 될지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사실은 이제 주가가 그렇게 싸지는 않기 때문에 웬만한 실적으로는 조금 불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기업들도 삼성전자 물론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또 확정 실적을 네. 이번 주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최근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을 보자면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종목도 있고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 미진하더라도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 나오면은 주가가 또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이번 주에는 어떻겠습니까? 일단 실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네. 좋았으니까 이렇게 또 이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2분기에 실적이 좋았냐면은 2분기에 수출이 참 좋았었고요. 그다음에 환율도 상당히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부분들은 우리가 예상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수출주 위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는 거는 2분기까지 좋았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지 이거가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수출이 계속 될 수 있을지 3분기부터 이제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내려올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금리도 있고 그리고 3분기에 이제 중국 경제가 계속 하락하는 아직은 이제 부진한 문제 그리고 미국 대선 리스크 이런 걸 생각하면은
2분기가 피크가 아니겠네 이런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분기 실적이 좀 잘 나왔다고 해서 그거를 꼭 이제 매수 시그널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지금까지 실적이 잘 나온 게 또 회사의 부에 쌓이고 비즈니스도 괜찮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하단을 또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만은 실적이 잘 나왔다고 앞으로 잘 될 것이냐 그거는 우리가 이번에는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져야 돼요. 세상이 조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든 뭐 이런 것들 피크 없이 나오는데 또 꼭 그게 틀린 그런 전망만 아니고 우리가 네네. 조금 더 미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FOMC는 동결할 거로 다들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렇다 보면 시장에서는 발언에 관심이지 않습니까? 제롬 파월 의장이 얼마나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줄 것이냐, 그러니까 9월 인하의 가능성을 얼마나 내비칠 것이냐. 미국 영어 원문 보니까 뭐 그런 얘기도 언론사들에서 하던데요. How deep is your dove라고. 그래서 러브가 아니라 네, 도브라고 도브. 그렇게 하던데. 네. 얼마나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올까요? 발언 자체는 이제 조금 예상하기는 어렵지만은 시장에서 9월 금리 인하를 거의 100%까지 인하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 경제가 조금씩 내려오는 부분들이 그리고 물가는 또 그만큼 또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 9월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도비시한지 발언에서 우리가 체크할 부분들도 9월에 인하를 시작하느냐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인하는 거의 확정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얼마나 금리를 인하해 줄지의 문제로 우리가 내년에 횟수 그리고 폭으로 관심을 옮겨 가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어차피 9월에 시작할 거고요. 내년에 인하 폭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내년에 미국 경제가 얼마나 내려올지 그리고 미국 경제의 이제 물가가 얼마나 안정될지 그리고 그럼에도 이제 경제가 내려오는 것보다 금리 인하를 더 많이 이제 해주게 된다면 경제가 좀 괜찮을 수 있잖아요. 증시는 괜찮을 수 있고 네. 대신에 경제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물가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산 가격 부담으로 금리 인하 횟수가 생각보다 좀 적을 때는 이제 증시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금리 인하 시작보다도 내년에 폭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31일에 FOMC가 예정이 돼 있고 같은 시간으로 또 일본에서 BOJ의 통화정책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 8월 1일에 또 BOE의 통화정책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최근에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잖아요. 뭐 7월 초만 하더라도 달러엔이 160엔 넘어섰다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장중한 때는 151엔대까지 내려가기도 한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 금리 정책과 더불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엔이 강세로 가는 부분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금리 인상을 고려하는 나라가 선진국 중에서 지금 일본밖에 네, 없어요. 그렇죠. 지금 다들 예.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이 드디어 우리가 지금 아베노믹스를 뭐 10여 년간 해왔는데 이제 드디어 그걸 언와인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이 이제는 강세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고요. 이번에 인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약간 안 한다는 게 조금 더 컨센서스긴 해요. 근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조만간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일본을 제외한 전 세계 선진국들이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고 캐나다가 금리를 내렸고 말씀하신 영국 BOE도 금리 인하를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은 또 계속 내리고 있고 여기에다가 9월에 미국까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미국의 경제도 내려오는 만큼 그러면은 이제 글로벌 금리도 레벨도 같이 내려가게 되고요. 네. 한국은행의 경우는 사실 저번 금통위 때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국내 특히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조금 더 부담을 느끼시면서 이런 것들 걱정하시면서 금리 동결을 다음에도 아마 동결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로 가는 방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2분기 GDP도 상당히 안 좋았고 여기에다가 어차피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지연을 하더라도 시장 금리가 쭉 내려오면서 먼저 금리 인하를 대기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내 금리도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압력으로 작용할 것 같고 뭐 자산 가격이라든지 특히 아파트 가격 이런 데는 조금 더 이제 플러스 요인 그리고 내수도 바닥에서 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정도로 방향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미국이 빨리 금리 인하하기를 기다리면서 금리 인상을 좀 늦추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국내는 먼저 내리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긴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번 주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은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느냐? 이벤트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네. 전략적으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반등 국면이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짧게 반등 국면 우리가 이게 다시 뭐 2,900, 3,000 갈 만큼 그런 긍정적인 6월 말 7월 초는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또 이 지수가 이제 2,800 가까이 왔으니까 우리가 짧게 잡고 뭐 낙폭 과대주들 이렇게 노리는 것도 충분히 이벤트들 보면서 그런 것들도 이제 가능한 그런 전략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긴 호흡에서 보자면은 다시 지수가 올라오고 나면은 우리가 하반기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그 매크로 드라이버는 첫 번째로 트럼프 트레이딩일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금리 인하. 와 이제 미국 경기 하강 여부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딩은 갔다가 만약에 카말라 해리스가 좀 지지율이 올라가다 그러면 조금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 그렇다고 해도 트럼프 트레이딩이 뭐 10월 말까지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약간 조정받았다 다시 올라가고 조정받았다 올라가고 그런 쪽일 거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받는 쪽을 매수 기회로 삼으면서 포트폴리오를 조금 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수혜주는 이제 조선 방산 뭐 이런 것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금리 인하 수혜 쪽 관련을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아까 뭐 미국의 9월 그리고 글로벌 전 세계 선진국들의 금리 인하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한국은행도 동참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헬스케어 특히 바이오시밀러들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뭐 건설주라든지 관련 포트폴리오들도 조금씩 조정을 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반기를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저가 매수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겠다.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낙폭과대한 유망주라든지 금리 인하와 관련된 종목들에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부의 이웅찬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